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 그 탄원서가 7월 13일 금요일 시점에서 920통을 돌파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주 금요일, 즉 7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마 1,000통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보내기 운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67 먹었다는 할머니가 그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자기가 쓴 탄원서를 감수해 달라고 제 핸드폰으로 그 탄원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자, 제가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도 그 열기가 좀 이 수그러드는 게 아닌가 좀 면밀했는데도 이분이 보낸 탄원서 그걸 읽어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67세로 경북 땡땡의 한 시골에서, 그 위치는 제가 알지만은 일부러 가렸습니다. 땡땡의 한 시골에서 포도와 콩을 농사 짓는 촐로입니다. 7, 8월의 뜨거운 태양빛을 기쁜 마음으로 온몸에 받으면서 콩밭 고랑에 엎드려 김매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장한테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이분도 던지신 거예요. 저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기에 즐겁게 농사지어 자식들과 이웃과 어울려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노력한 만큼 수확하면서 7월이면 알알이 익어가는 청포도 송이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재미있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행복은 다 무너지고 입맛도 없고 밤잠도 못 이루고 빼빼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고요? 10원짜리 하나 안 먹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더럽고 답답하고 비좁은 감방에 가둬놓으니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시는 것이 이 촐로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를 보고 제가 그분에게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칠 곳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탄원서가 지금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 6월 15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되기도 전에 920통, 100이 아니고 920통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탄원서가. 그리고 제가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제의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제출한 그 탄원서까지 포함한 숫자가 이게 920통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67세의 시골 할머니가 쓴 탄원서, 얼마나 이게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콩밭 매는 할머니 이야기예요. 청포도 익어가는 모습 보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글들이 사실 보세요. 이 재판장들, 판사들 보십시오. 사건 기록에 파묻혀 사는 분들입니다. 사건 기록을 보다가 이런 참 콩밭 매는 이야기, 김 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보는 순간에 아마 얼굴에 웃음이 돌고
머리도 약간 잠시 식힐 수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참 감수를 해달라고 이 사전에 보낸 탄원서가 한 200통 됩니다. 근데 그 사연이 제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모두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인 제가 읽어도 감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920통의 탄원서란 이야기는 뭐냐? 살아온 삶이 모두 같지가 않은 92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글입니다. 이런 애타는 호소를 재판부가 외면한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재판부가 외면하면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판사의 소임입니다. 재판부가 양심이 있다면 결코 국민들의 이 애타는 호소를 외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탄원인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갱신을 취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지난 5월 달에 구속 중인 그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분에 대해 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석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 그런 결정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내린 이 선례, 이거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가 따른다 해가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기가 솔깃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감수를 부탁한 200여 명의 탄원인 중에 그분들 각자가 제가 삶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권력 서열 5, 5손가락 안에 드는 어느 수석 비서관의 집안 어른입니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흔드는 우파 국민들만이 탄원서를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탄원서를 쓰신 분, 어느 수석 비서관의 집안 어른입니다. 이분의 이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탄원서 내용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이겁니다.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력하고 초라한 처지에 분노하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기 위해서 탄원서를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탄원서 내용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여인이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적 책무이며 사명이다. 그런 내용을 탄원서에 쭉 써놓은 것입니다. 이분이 쓴 탄원서 내용은 제가 7월 16일 월요일 오전 6시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 여건하고 가까운 분뿐만 아니고 탄원서를 제출한 그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감수한 그 200통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민주노총 땡땡 소속 노조원, 아주 소속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땡땡 소속 노조원이라고 밝힌 분도 계시고, 또 자기가 정교조 소속 교사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탄원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 탄원서 내용은 제가 모아서 월요일 오전에 그때 제가 한꺼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는 금융회사에 자기가 다니고 있다고 소개를 했었다 보니까 그 재미교포 한 분입니다.
그분이 보낸 탄원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86학번으로 민주화 시대에 살았습니다. 86학번이면 지금 한 50대 중반 내지 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닐 때 학교의 학생회장이 지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지금, 임종석 실장은 지금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나라를 살렸다는 것을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재판장님이 이 시대의 의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구속 재판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탄원서를 보낸 분들이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탄원 내용 딱 하나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그리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시청자 여러분,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계속해서 탄원서를 보내줄 것을 제가 호소드립니다. 이 탄원서는 마감 시간 있는 게 아닙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결심 공판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집중적으로 그때 보내주시고 7월 말까지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7월 말까지 제출해도 법원에서는 다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된 것은 이렇게 기록에 다 나옵니다. 보십시오. 탄원서 접수가 쭉 나옵니다. 제 숫자는 제가 이거 숫자 세기 위해서 제가 표시한 거고 쭉 나옵니다. 이런 제출 서류만 A4 용지로 지금 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국민의 힘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부에다가 힘을 실어 주십시다. 그 힘이 바로 차곡차곡 쌓이는 이 탄원서입니다. 제가 사실 언론계 후배들한테 이 탄원서 한 줄만 기사 좀 써주라 부탁을 하니까 한 후배가 저한테 약속을 합니다. 선배님, 1000통이 넘어서는 순간에 저희 신문에서 기사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이제 기사가 나가겠구나. 그때면 1000통이 넘어가니까요. 다만 탄원서를 쓰실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탄원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이미 보낸 탄원서를 그대로 베껴가 재탕 혹은 삼탕으로 보내는 거, 그것은 재판부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재판부에서 똑같은 거 이미 본 거 있으면은 엄청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남이 쓴 탄원서도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지금 일부 분들은 탄원서 보내는 운동을 이 탄원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양식 1, 양식 2, 양식 3 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걸 막 지금 알리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의 소리만 쓰면 되는 거지 어떤 양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런 양식을 갖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기적과 희망과 번영의 상징인 파란 장미 배지 달기 운동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기폭제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힘을 모아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파란 장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이 파란 장미 배지는 7월 17일 화요일부터 우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거는 샘플이 나왔다.
그래서 이 샘플을 앞으로 주문, 그러니까 이름과 주소와 개수를 알려주면은, 문자로 알려주면은 제가 보내드리겠다. 그런 용어로 하면서 제가 7월 16일 날 이 샘플을, 이 파란 배지를 받는다고 제가 그때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7월 17일 화요일부터 우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1차로 주문 제작한 이 파란 장미 배지 개수가 4,000개입니다. 4,000개인데 제 핸드폰하고 이메일,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거짓과 진실 그 개공 기자 이메일로 요청한 개수가 진짜 워낙 많습니다. 아직 제가 집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주소, 개수, 이걸 제가 이제 집계를 해야 우체국 가가지고 그 주소대로 쫙 보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가 아직 집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체국에서 제가 다 배송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추산해도 이미 4,000개는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 미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은 본인만 달겠다, 또 집사람하고 같이 달겠다, 그리고 자식들하고 같이 달겠다, 그리고 집에 모시고 있는 장모님과 같이 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개, 3개, 5개, 7개 이렇게 요청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0개 미만은 그 우편물 속에, 그러니까 조그만 편지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10개를 초과하게 되면은 조그만 박스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장도 하고 부채하니까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신 분은 10개 미만을 저한테 그 요청하신 분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7월 18일 내지 목요일, 7월 19일 사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주문하신 분들은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를 아마 받아보면은 아마 기분이 다를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배지를 직접 손에 만져보고 한번 달아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면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이 개공 기자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디자인했는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배지를 본 대부분의 반응이 첫째가 예쁘다예요. 참 예쁘다. 두 번째가 풍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향기가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샘플인데 이걸 달고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예쁘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0개를 제가 지금 주문 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수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월요일에 그 4,000개를 수령하는 자리에서 2,000개를 더 추가 주문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배달이 다소 좀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파란 장미 배지 달기 운동을 하면서 그때 제가 제 핸드폰에 이메일로, 그러니까 필요한 분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필요한 개수를 문자로 남겨달라 하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 수령을 해가지고 배송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로 파란 장미 배지 20개, 30개, 뭐 50개, 100개, 200개 막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파란 장미가 아니고 뭐 푸른 장미, 녹색 장미 그거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요청한 분들에게는 제가 반드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파란 장미 꽃말을 아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 희망, 번영 아닙니까? 파란 장미 꽃말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모르는 거예요.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유튜브를 보셨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파란 장미를 공짜로 나눠준다는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정색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파란 장미의 꽃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일단.
그리고 알고 난 뒤에 저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파란 장미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그런 대답에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파란 장미의 상징적 의미, 꽃말을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파란 장미 배지 주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왜 내가 파란 장미 배지를 달고 이 꽃말이 무엇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고 이게 기적이고 희망이고 번영이고 그런 설명을 해야 배지 달은 사람도 어떤 보람 갖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운동을 펴자고 한 건데 꽃말도 모르면서 기념품처럼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200개만 보내라. 좀 황당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84세 그러니까 84시라는 할머니 한 분이 제 핸드폰에 문자로 이 파란 장미 배지 주문을 딱 하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7송이를 보내달라. 84살 먹은 할머니다. 7송이를 보내달라. 그러면서 사연을 써놨어요. 딸이 7명이다. 그런데 그 딸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딸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딸도 있다. 그래서 기적과 희망을 상징하는 이 파란 장미 배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딸들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보겠다. 그래서 7개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요청해 왔고 그리고 사연을 써놓으셨고 그런 분들한테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파란 장미 꽃말도 모르면서 그냥 100개, 200개 보내라는 거 그건 제가 제 소신상 저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장미 배지에 이어서 제가 자동차에 붙일 파란 장미 스티커도 지금 고안 중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처음에 이제 파란 장미만 도안해가지고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이는 안을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파란 장미에다가, 파란 장미를 하고 그 아래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제수하라. 글씨를 넣은 것도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파란 장미 위에다가 기적, 희망, 번영이란 글씨를 넣은 것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세 종류로. 왜 세 종류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파란 장미만 있는 그 스티커는 아무 부담 없이 사람들 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제수하라 이 글씨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여놨다가 소위 좌파들이 가다가 칼로 긁을 수도 있고 돌멩이로 던질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스티커를 만들어가 배포하는 목적 딱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 제수사 촉구다. 근데 그걸 붙이지 못하겠다면 아예 이 파란 장미 배지도 달지 마시고 아예 스티커 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성격이 또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제 개공 기자들도 그러면은 세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은 파란 장미만 달고 파란 장미만 달아도 사람들이 와 저게 뭐지? 호기심을 유발하니까 그렇게 해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은 파란 장미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제수하라 붙여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 그걸 빼가 그냥 기적과 희망과 번영 글씨의 파란 장미 그러면서 파란 장미가 가지는 의미를 널리 알리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고 처음에는 결국 국민 여론하고 싸워야 되니까 천천히 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저희 개공 기자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제 소신이라면 그냥 파란 장미 밑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제수하라 이렇게 붙여가 달고 싶은데 아직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이게 7월 20일 훨씬 이전입니다. 그때 이 스티커를 만들면은 제가 집회 현장이 됐던데 그냥 무료로 다 나눠줄 겁니다. 차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파란 장미, 이 배지, 이 보급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태블릿 PC의 진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